네, 안녕하세요. 울산 원발모 TV의 김종호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의 용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최덕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요, 월성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데가 없어서 요즘 그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관련해서 가장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조금 깊이 있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분을 긴급하게 섭외를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네.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거셨죠? 어제 기자회견은 이 월성 핵발전소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제기했던 거는 어제보다 사실은 한 20여일 앞서서 12월 15일 날 그때 처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월성 1호기만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그 월성 1호기에 있는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 밑에 있는 그 차수막이 파손된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파악한 정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수원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월성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 환경운동연합의 이제 이상홍 국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탈핵신문 통신원이고 제가 또 탈핵신문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년 넘어서 그 전에 차수막 파손된 걸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보수가 완료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보수가 안 된 거죠. 보수가 안 됐고, 보수가 안 돼서 이건 좀 문제 있다, 이 내용을 좀 알리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경주 환경운동연합에 제보가 하나 온 거예요. 제보가 하나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이 바로 지금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월성 1, 2, 3, 4, 5기 주변에서 검출되고 있는 이제 삼중수소 그 방출량, 그러니까 검출량이죠, 검출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보된 그 보고서 안에 제보된 그 들어있었던 보고서라는 거죠. 게 그러면 네. 월성원전에서 한수원에서 내놓은 자료죠? 한수원이 발표한 건 아니죠. 한수원은 내부 문건으로 작성을 한 거고, 네. 누군가가 이것을 환경단체에 제보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수원이 발표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수원이고, 네네네. 이제 발표는 한 건 아닌데 예예. 이제 제보가 들어왔다. 그렇죠. 내부 문건인 거죠. 이제 한수원 내부 일반 문건. 시민의 시각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월성원전에는 예. 1, 2, 3, 4호기랑 예. 신 1호, 신 2호기가 있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지금 중수로랑 경수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중수로형 원자로는 어느 게 중수로고 월성에도 경수로형도 있죠. 예. 네. 월성 1, 2, 3, 4, 5기가 중수로형이죠. 우리나라의 중수로형은 월성 1, 2, 3, 4, 5기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수로형이 경수로형에 비해서 예. 핵쓰레기가 얼마쯤 많이 나오나요? 4.5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죠. 4.5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중수로형은 천연 우라늄을 쓰고 경수로형은 농축 우라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된 건 아무래도 이제 농축됐으니까 연료의 양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중수로형은 천연 우라늄을 쓰니까 핵연료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발생량도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스피드를 위해서 맞다 틀리다만 네. 자, 일반인의 시각에서 네,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럼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만든 게 맞다 틀리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박정희 네. 대통령 때 아마 그런 그리고 기획을 가지고 했다고. 12월 15일 날 저희가 제일 처음 네네. 발표를 했죠. 네네네. 12월 15일 날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하고 탈핵 경주 시민 공동 행동이 울산 언론사에 제일 처음 알렸고, 보도도 그때 좀 많이 됐어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시끄럽진 않았죠. 근데 12월 15일 날 우리가 차수막, 월성 1호기 차수막 파손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게 바로 12월 15일 날 저희가 냈던 보도자료인데, 이때 당시에 이미 그 발전소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농도의 방사선이 그 검출됐다, 이런 자료들을 언론에 다 알렸죠. 알려서 네. 신문에는 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중앙방송까지는 안 나왔죠. 그러다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 낸 거를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수원의 자료를 요청하고, 뭐 이리저리 이제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방송국도 이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MBC 중앙방송에 아마 이게 한번 나왔을 거예요. 뉴스에, 저녁 뉴스에. 그리고 저희가 나서 모니터링 이제 했을 때는 그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포항 MBC 포항 MBC가 먼저 했고 그게 그다음에 중앙방송에 나온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몇 가지 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텐데요. 그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들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게 월성 1호기죠. 월성 이게 보시면 사용 후 저장 수조 SFB라고 하는데 저장 수조가 있고 저장 수조 양 옆에랑 밑에는 보면은 122cm 정도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물 안쪽에는 시멘트가 물이 투과될 수 있으니까 이 방수를 위해서 에폭시 라이너라는 그런 이제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해결료를 보관을 하는 건데 2012년도에 한수원이 경락 건물 여가 배기 설비라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걸 왜 설치하냐 하면은 그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2011년도 사고가 나고 나서 정부가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발전소마다 안전성을 더 강화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설치를 했는데 보시면 밑에 부분에 빨간 선을 지금 까만 그 기둥 두 개가 뚫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파손 부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빨간 선이 이 사용 후 해결료 수조에서 만에 하나라도 뭔가 그 물이 새면 그러니까 방사능이 이제 섞여져 있는 이게 이제 새지 않게끔 차수막 처리를 이렇게 빨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수막을 이 여가 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뚫어버린 거죠. 이 두 개의 파일이. 예, 그래서 이 파손된 채로 이게 한 6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 파손된 사실을 한수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18년도에 이거를 이 발전소뿐만 그러니까 1원전 말고 2, 3, 4, 5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설치하려고 보다가 설계도를 보다 보니까 이 파일을 박으면 차수막이 파손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호기에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1호기 파손이 6년 뒤에서야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원안위에도 보고를 했고 그 원전 안전 협의회 이쪽에도 이제 그 다 공유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수원이 약속했던 게 2019년 1월까지 아닙니다. 2019년 1월이 아니고요. 2018년. 2020년 1월까지. 2020년 1월까지 그 차수막 파손된 이거를 이제 복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020년 12월에 확인을 했더니 그때까지 아직 보강 공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수원이 얘기하기를 이 보강 공사를 2021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파손됐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이쪽으로 셀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죠. 내부 네. 문건이. 내부 문건을 보면은 이 자료 예,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소가 여기 보시면 이제 1호기, 그다음에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발전소가 월성 1, 3, 4호기가 있는데 잠깐 스팟 질문. 네네. 지금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1, 2, 3, 4. 1호기는 지금 정지돼 있죠. 그렇죠. 1호기는 연구 정지를 언제 했고 연구 정지가 됐죠? 제가 그 날짜는 기억 못 하겠네요. 몇 년 전? 몇 년 안 됐죠,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예. 네. 연구 정지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8년 19년이었나요? 18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해서 연구 정지를 결정을 했고 2, 3, 4호기는 지금 가동 중이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발전소 주변에 그 지하수를 감시하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27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 삼중소수가 전부 다 이렇게 검출이 된 거죠. 네. 검출이 돼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게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2, 3, 4호기에서도 뭔가 누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용 후 해결료 수조 차수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폐기물, 그러니까 액체 폐기물을 보관하는 탱크라든가 폐수지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배관이라든가 어디에서 이게 지금 새고 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조사위원회 구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사실은 파손이 됐는데 그거를 6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2018년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2019년에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에 알렸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까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인 공개 거예요. 안 된 게 아니고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한수원도. 6년 동안을 모르고 예, 있고 6년 2018년 동안, 예. 발견하고 나서 그 후에 조치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는 공개를 했죠. 예. 예. 주민들에게는 한 1년 있다가 2019년 5월 아니요, 달쯤에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제가 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거를 알고 나서는 한수원이 네. 그 원안위 쪽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그 협의회에도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20년 1월까지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를 하겠다고 한 뒤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시민들이 그 저희 이제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 그 이제 카톡방에 질문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 질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무슨 뭐 검찰 조사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핵 폐기물이 왜 그 뭐 심지어는 24,000년 반감기까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지금 왜 맥스터 건식 저장 장치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하여튼 적어도 1,000년 이상 이렇게 뭔가 쌓아두거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 그런 비용들까지 계산이 돼서 된 건지. 사용후 해결료 비용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경제성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네.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할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도 했었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소송에서 법정에서조차도 월성 1호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났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내는 것도 월성 1호기에는 최신 기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안전의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는 아마 이제 저희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더 그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불과 몇 년을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최덕종 의원님.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뭐 이런 거 파견 계획이 있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포항 MB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히 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러니까 1월 며칠입니까? 어제 13일에 국회에서 3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과방위 소속 그다음에 우리 당 안에 기후 그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하고 환경 특별위원회 이분들이 33명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자회견 하신 국회의원들이 18일 날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수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지역 주민들과 또 가능하면은 또 우리 수고하시는 단체분들과 만나서 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월성 원전에 예.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예. 그나마 국회의원들한테는 거짓말 보고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건 알 수 없죠. 예, 국회의원이 와도 막 거짓말 보고를 왜냐하면 아니요 있어도 지금도 거짓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잘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회의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뭐 한손에 자료를 다 이렇게 오픈하겠느냐 이제 그건 사실 뭐 보면은 이제 영업상 비밀이다 하면서 비공개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 다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어쨌거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앞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해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거나 굉장히 박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뭔가를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단이 파견이 되고 아니요. 박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고요. 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수위를 좀 맞추려고 했죠. 저희는 사실은 월성 2, 3, 4, 5기 왜냐하면 이게 뭐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뭐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저희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언론에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에도 요구를 하고 원안위에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움직이니까 뭐 그 움직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히려 이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좀 조사도 좀 잘하고 시민단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더 많은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강제력도 뭐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좀 같이 뭐 힘이 돼서 뭔가를 좀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하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왔던 그 시민단체 분들이 뭐 관련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시민단체가 아무리 두들겨도 답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두들겨 답이 없어서 이번 사안에 이 관해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전에 두들겨도 답이 없었던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넥스터 가지고 청와대 찾아가고 국회의원 심지어는 그 산자위원장 면담도 하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는데 넥스터 건설에 대해서 답이 없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답니다. 예. 이거 뭐 단지 나중에 뭐 편집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요거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리고 한국사에서 의미 있게 어쨌든 탈핵이란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 그다음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롯데 호텔 광장에 왔었잖아요. 롯데백화점. 거기에서 그 신구로 우르코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백지화를 요구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백지화 될 줄 알았는데 공론화 통해서 건설을 재개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공론화를 거쳐서 공론화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그냥 중단을 해야죠. 중단을 해야 되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론화 과정이 어쨌든 이 핵발전소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공론화는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핵 폐기물 문제는 조금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오늘 주제에 집중을 그래서 오늘 해볼까요? 주제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오늘 생각에는. 주제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수원 자료 그 울산 제1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파손이 차수막 방치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성 1호기 차수막이 2012년도에 지금 파손된 거잖아요. 파손됐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직까지 보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8년째 방치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방치라는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방치인데 6년 동안은 한수원도 그 파손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알게 된 이후로 2년이 더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거겠죠. 이 감마 핵종이라는 게 뭐죠? 이게 이제 그 방사선이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파선, 베타선, 뭐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삼중 수소는 굉장히 입자가 작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아서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곳을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자가 작은데 감마 핵종은 이게 좀 덩치가 커서 그렇게 스며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 핵종이 검출됐다는 거는 사실은 어딘가가 깨졌거나 파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이제 이게 한수원 내부 문건에서는 감마 핵종이 검출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한수원이 포항 MBC 방송 이후에 반박 보도 자료를 냈는데 한수원의 지금 주장은 뭐냐 하면 감마 핵종이 나온 적은 있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수원이 조사할 당시에는 나온 적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수리했느냐, 뭐 또다시 이런 게 또 누출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저희는 내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지금 한수원과 또 원자력 공학자인 그 교수들이 이야기하기를 예. 일상적인 우리 자연상에 있는 삼중 수소량이 예. 예를 들자면은 바나나 6개 먹은 양하고 지금 검출된 거와 똑같다. 멸치 예. 1g에 포함된 거와 똑같다. 예. 또는 초콜릿인가 여기에도 예. 수십만 베크렐의 예. 삼중수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건 거기에 비하면 미량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공포를 조장한다든가 불안을 조성하는 거다. 마치 광우병 시즌 2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저도 그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원자력계 원자핵을 전공하고 원자력계 학계에 계신 분인데 뭐 그 멸치 하나 얘기를 하던데 뭐 멸치 1g 이런 얘기 하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연 방사선하고 인공 방사선 네. 요 두 개 개념을 좀 정확히 아시면 이해가 될 건데요. 자연 중에는 자연 방사선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식품 속에도 방사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뭐 라돈이라든가 예. 이런 데도 자연 방사선이 있어요. 근데 자연 방사선은 사람한테 안 좋은 거는 확실해요. 자연 방사선이라도. 자연 방사선도 안 좋네, 그죠? 예, 안 좋죠. 안 좋은데 우리가 라돈 침대 무서워하는 예.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라돈 침대가 굉장히 그 방사선 수치가 높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침대에서 가까이에서 피폭이 되면 그게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몸속에 내부 피폭이 되면 굉장히 파장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라돈 침대도 정부가 나서서 이제 생활 방사선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자연 방사선도 위험하긴 위험한데 이게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평균 2.3mSv 정도가 있다 그래요. 자연 방사선이.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이 뭐 똑같진 않겠지만 서울이건 부산이건 뭐 대구건 대전이건 2.3mSv의 자연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삼중수소가 월성 핵발전소에서 나온 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인공 방사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멀리 있는 주민들처럼 똑같이 자연 방사선에도 노출이 되는데 추가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인공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부가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를 해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향 뭐 이런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에 비해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더 많다. 이게 그 역학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방사선 때문인지 뭔지 이거를 사실 그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발전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 거리 있는 사람보다 이게 암이 더 많이 걸리더라. 이게 이제 역학조사 결과로 나온 거죠. 제가 안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 그 월성 월성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끔찍하죠 그게. 그때 나오신 분들 인터뷰하시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다 이렇게 조금
탁하고 갈라져서 나와요. 맞아요. 네. 왜 저러나 그 영화 자체 내용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네. 다들 공통점이 목소리가 탁하고 새소리가 나서 아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 보면 나리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왜 대본항 뭐 이런. 울산 쪽 왜 정자 저쪽 위쪽 분도 예. 나오셨나?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갑상선암 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월성이랑 그다음에 고리, 영광, 울진,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반경 10km 이내에 네.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이 걸린 사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618명이 아이고요. 예. 공동으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갑상선암 공동 소송인데, 사실은 이 소송이 있기 전에 선행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이 했던. 거기에서 재판부는 발전소에서 방출하는 그 방사선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 이렇게 그 법원에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공동소송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럼 주민이 이게 그 방사선 때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사업자가 이게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이 2.5배나 더 많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 증명의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지 주민에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멸치 1g이냐, 뭐 바나나 6개냐 이런 게 뭐 온통 이제 그 SNS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소량의 방사선이 몸속에 들어와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병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통계적으로 사실은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이제 사업자도 그렇고 재판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2.5배나 더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예. 그게 자연 발생한 건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건지 모르겠으면 그걸 다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상식적이죠, 그게요. 예, 이해할 수.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좀 화가 많이 나는 게, 그 원자력 핵공학자들은 첫째로 유전학이랄지 생물학이랄지 세포학이랄지 이런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수치를 들이밀면서 뭐 비교를 하고 바나나랑 비교하고 멸치랑 비교하면서 그게 미량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잘 보시면 네. 그 사람들도 말을 조심해요. 그 멸치 1g하고 바나나 얘기했던 사람이 그 카스트에 뭐 네. 정모 교수인데, 정영훈 교수. 정모 교수인데 그 사람이 단서정을 달았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는 요 말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소량의 방사선이 이런 그 질병의 발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저선량, 아주 작은 선량의 방사선, 이제 흔히 말하는 기준치 미만의 방사선이어도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요거 두 개가 굉장히 논란이 큰데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 주장이 있고, 또 어떤 주장은 특정 어떤 숫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집단이 있고, 두 개 집단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준치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는 일반 시민들의 그 방사선량 기준치가 1mS였는데 사고 나니까 20mS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사실 그거는 그 기준을 만든 사업자든 국가든 정부든 사실은 그거는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하수 아까 말씀하실 때 방사능을 측정하는 우물이
27곳이 있는데 예, 예, 거기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됐다. 예. 그러면 이게 지하수로 스며서 예를 들어 인근 경주 지역이랄지 예. 또는 멀게는 사실은 북구 같은 거 우리 울산 북구는 경주보다 더 가깝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근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관측정이 전부 다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하수가 오염됐어요. 뭐 지금 여기서 나온 숫자는 우물, 그러니까 한수원이 관측정, 측정하려고 만든 우물에 있는 예, 그 숫자들인 거예요. 삼중수소 그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 우물에서만 검출됐겠냐,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물에서 그게 검출됐으면 지하수도 오염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지하수가 이제 수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인근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하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거는 뭐 답이 없는 상태고. 뭐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정만 지금 한수원은 측정을 하고 있는 거지,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것까지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지하수는 다 연결돼 있을 아닌가요? 텐데. 그리고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그 거기에 예. 월성 바로 뒤에 예. 중저준이 방패장 있잖아요. 네. 중저준이 방패장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지하수를 계속 그 밖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집안이 거의 비슷한 곳이니까 월성 1, 2, 3, 4, 5기도 굉장히 지하수가 많을 것이고, 그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건지 뭐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관측정이 아닌 지하수에도 방사능이 그렇게 오염돼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사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양남면의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그 주민들의 삼중수소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소변검사를 통해서. 근데 네. 거기는 조사자의 이제 40명을 조사하면 40명 전체한테서 전부 다 삼중수소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 삼중수소에 피폭이 됐다는 게 확실하고요. 예. 북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민간이, 그러니까 그 환경운동연합이 규모 있게 하지는 못했고요. 규모 있게 하지를 못했고, 북구 주민 한 12명 정도를 그 12명? 예, 삼중수소 소변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검출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리에 있는 분보다 숫자가 더 작아요. 네. 그 삼중수소 양이.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북구 주민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실제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규모가 좀 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7km, 10km, 15km 이렇게 거리별로 좀 숫자를 많이 조사를 하면 그게 좀 뭔가 유의미할 건데, 그때 이제 이거를 더 진전시키지는 못했죠. 그러면 예. 이제 북구나 울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조사를 조금 더 확대를 예, 할 수 예.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면 좋은데, 그 주체가 이제 뭐 울산시나 북구청이 할 수도 있겠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권한을 그렇죠. 안 주는 게 이게 이제 뭐 그 이제 국가 산업이다.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금 권한을 안 주고 있잖아요. 국가 사무라고. 그러면 국가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 건강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사선이 누출되면 삼중수소 말고도 또 해로운 네. 방사선이 많이 있을 건데, 예. 경주가 또 포항 이런 데가 지진에 되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삼중수소가 이번에 검출이 돼서 또 아까 수조에 뭐를 박다가 그게 예. 균열이 생겨서 이게 배출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예. 지진이라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많이 대피할 수조차 없는 그 인근 지역, 특히 30km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뭐랄까 불안하고 이런 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아주 이번에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요 기자회견. 내용도 그
예, 요 이분 아, 본인이시죠? 여기 잠깐만요. 아까 그 네. 자료 있죠. 요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예. 찾아볼게요. 예. 이거 예. 이건가? 네, 이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아까 지진 이야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네. 지진이 2016년 9월에 5.8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규모 5.8. 네네. 그랬는데 이게 한수원 이번 내부 문건에서 나온 그래프거든요. 어. 요거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 방사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요. 삼중수소가. 어. 예, 보세요. 여기 밑에는 뭐 거의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다가 16년 지나면서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방사선 그 검출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죠? 한수원 그 한수원 아까 저희가 나온. 제보 받았던 제보 내부 받은 문건. 자료, 내부 예, 문건. 내부 네. 문건인데 보초 우물 한수원이 그 월성 1, 2, 3, 4호기 주변에 여기 보시면 1호기, 2호기 뭐 표시가 돼 있죠. 4호기 이런 식으로. 그 보초 우물에서 특정한 값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16년 이후에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어제 기자회견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혹시 그때 경주 지진 때 설비나 이런 거가 한수원도 파악 못하는 어떤 곳이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저희는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울산 시민으로서 이제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잠깐만요. 아, 이거, 예. 이거 갑자기 튀는 이거 올성 노란 선 예. 이건 뭐죠? 이것도 삼중수소 검출량이죠. 왜 없다가 여기서 월성 이렇게- 1호기. 예. 이게 뭐냐면 네. 한수원이 이게 27개 그 감시 우물을 네. 처음부터 27개가 아니라 그 2019년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관측정이 있거든요. 네, 네. 원래 있었던 관측정에서 그 삼중수소가 네. 평상시보다 높게 관측이 되니까 우물을 몇 개 더 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보시면은 눈에 띄게 이게 이제 삼중수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 거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성 노란 선 같은 경우에 월성 1호기죠. 1호기죠. 예. 1호기인데 예. 굉장히 튀었다가 예. 뭐 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나? 수리를 한수원이 계속 하고 있죠. 한수원이 이런 이제 보초우물을 파는 이유가 사실은 그들도 이게 무슨 방사선량이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그게 조사가 되면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설비에 혹시 균열이 있는 거 아닐까 아마 한수원도 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소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에 한 번씩 정기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 한수원 내부 문건을 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 해결료 수주를 수리하고 있거든요. 사용 해결료 수주를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아까 그게? 네. 맨 마지막에 다운받은 거 아까 있었죠. 안쪽에 빨간 선 이게 바로 이제 에폭시 라이너라는 방수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열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화돼서 이것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 문건에. 예. 그래서 열화됐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식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식됐다. 예. 이게 비가 안 새려면 우리가 방수 코팅 처리하면 매끈해서 뭐가 그 투과가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용 해결료는 굉장히 이게 고농도의 방사성을 띠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발전소를 30년, 40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뭐 벗겨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 해결료 수조의 물이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 해결료 수조에 있는 물은 방사성 물질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밖으로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관측정에 간다면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한수원이 봤을 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이제 수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 문건으로 받은 게 2020년 6월에 작성이 됐고 2019년도에 조사했던 자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시점에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다 조치를 취했다. 지금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근데 지금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같이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기자회견 하실 때 저기를 에폭시 라인을 교체하고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예. 또 월성 1호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
저기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 다시 탭으로. 보여주세요. 예. 아까 잠깐만. 여기 요거. 그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누출 위험성이 예. 있는 거라고 이야기가. 이게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회색. 예. 요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122cm고, 예. 요게 매음제가 있는데 이 옆에 보면 차수벽이라고 또 있어요. 차수벽이 90cm. 예, 이 차수벽이 월성 1호기는 점토로 되어 있는 거죠. 점토로 돼 있다. 2, 3, 네. 4호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1호기 같은 경우는 사용 해결률 수조가 있으면 콘크리트 122cm, 그다음에 매음제, 그 바깥에 또 차수벽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차수벽이 1호기만 점토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 차수막이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예. 차수막, PVC 차수막 해가지고 보면은 빨갛게 해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차수막을 그 두 개의 기둥이 뚫어서 파손됐다. 이거 가지고 네. 저희가 문제제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수막이라는 게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수원에 확인을 했어요. 직접 확인을 했더니 이게 PVC 비닐이래요. 그냥 비닐. 아. 그 0.5mm니까 굉장히 0.1mm보다 더 0.1mm의 반이니까 0.5mm. 굉장히 얇은 거잖아요. 얇은 철판도 아니고 PVC 그냥 비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비닐이라면 얼마든지 이게 시간이 뭐 30년 지나면 이 사용 해결률 수조 하부의 이 빨간 선, 이 차수막은 이 파일이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죠. 예, 예. 1mm에 반 0.5mm. 예, 아까 예. 0.1mm. 차수막이 그러니까. 0.5mm. 예. 그리고 뭐 따져보면 왜 네. 우리 김장 할 때 그 비닐 뭐 네, 이런 식이네.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아니 걸 그러면 썼겠지만 그냥 문제 없이 막 전혀 정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나마 원형이라도 그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근데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지진 그렇게 같은 따졌어요. 경우에 네. 한선한테. 그래서 그건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그런 비닐 같은 거를 차수막으로 쓰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선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그게 뚫린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게 뭐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상관없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유공관이라는 게 거라 얘기를 있잖아요. 했겠네. 예. 차수막 하부 유공관. 네. 그러니까 한수원의 주장은 이 유공관으로 이 빨간 선에 차수막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오염수는 유공관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네.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니까 한수원의 주장은 그러하고 저희는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 뭐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 울산 시민 입장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중수소가 기준치보다 심지어 제일 많은 숫자는 이제 71만 베크렐까지 검출이 예, 됐잖아요. 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에폭시 라이너라는 게 굉장히 열화가 돼서 매년 이렇게 막 그 수리하고 있는 게 지금 한수원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에폭시 라이너라는 게 그 방수 설비가 그러니까 월성 1, 2, 3, 4호기만 에폭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핵발전소는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사용 해결률 수조의 122cm의 콘크리트 벽체 안쪽이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밖으로 새나갈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철판에 뭐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에폭시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에도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에폭시를 1, 2, 3, 4호기에 있는 그 방수 설비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라. 이제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지진 이야기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하고 조금 별도로 그 2016년 지진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발전소에 보면 주요 설비가 있고 뭐 부대 시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네. 이제 뭐 경납 건물이나 주요 설비는
최대 지방 가속도 0.2G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이제 부지 설계 지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는 0.1G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경주 지진 났을 때 그 부지 지진의 최대 지방 가속도가 0.12G였대요. 그러니까 설계 기준을 초과한 거죠. 이미. 아. 예. 그래서 그 제가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는 이게 단순히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소가 가중되고 있고 경주는 활성 단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인데 과연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이게 안전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안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필요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안전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고 났을 때 54기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54기를 한꺼번에 다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24기가 영구 정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안전 기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향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테러 대비 시설까지 갖추지 않으면 이게 그 가동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9기밖에 재가동 승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아까 그 여가 배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설치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집행한 것도 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이 국감자료 받았던 거였는데 1조 원 써야 되는데 3,700억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사실은 안전이 제대로 지금 챙겨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 이게 아니, 제가 계속 언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분을 모시게 된 것도 기자회견하시고 이래서 울산에서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모셨고 또 보면 지금 탈원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하겠다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글쎄 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뭐 보수 야당이 사실은 이게 뭐 원전이 그러니까 햇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느냐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냐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제 그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이 정권을 흠집내거나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을 더 가져가기 위한 도구로서 탈원전을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전통적으로 원자력을 계속 진흥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40년 정도 계속 이제 그 원자력을 홍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옅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탈핵 진영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적으로 탈원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치권도 이제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신고로 의료코기 백주 할 때에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그 자유한국당이었죠 당명이.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나 찬핵 세력도 탈원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로 의료코기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짓던 건 진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런 말이 싹 사라지고 이 탈원전을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이렇게 좀 지형이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탈핵 운동이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이렇게 경각심이 일어나서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많이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그 원자력 핵공학자들이랄지
이쪽 관계 보수 야당 언론들은 뭔 이야기하냐면 최근에는 완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전만큼 기후 위기에 이렇게 대응하기에 적합한 에너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이걸 정확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질문을 세계적으로 완전 르네상스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질문을 미리 하셨으면 제가 자료 가져왔을 텐데요. 이거 혹시 인터넷 돼요? 네, 인터넷 네. 되죠. 그러면은 그 세계 그 원전 가동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 몇 개 국가죠? 200개 국가가 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핵발전을 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30여 개국이거든요. 예. 40개국도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세계 원전 가동 현황을 보면 그 지금 현재 핵발전소를 가동했던 국가 중에 예. 폐로 추세가 훨씬 더 많고 신규로 짓는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게 그 세계적으로 이 핵발전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한수원이 제공하는 그건데 여기 보시면 국가별 원전 운영 현황이잖아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몇 개 국가죠? 국가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건설 중인 거, 그다음에 정지 중인 거 나오잖아요. 네. 쭉 보시면 건설 중, 제가 잘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네, 끝까지 내려가서 보면 건설 중인 거 51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지 중인 거 그러니까 191개잖아요. 정지. 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 그러니까 폐로 되는 게 이렇게 많으면 191기가 지금 영구정지, 뭐 폐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이만큼 정지되면 그만큼 지어야 핵발전이, 되는데, 예, 핵발전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기후위기에 그 적합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성이나 뭐 안전하다 그러면 왜 다른 국가가 계속해서 이만큼 폐로 돼도 안 짓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핵발전소를 그 지을 때 건설할 때에는 사용후 해결료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체르노빌 사고를 보고 쓰리마일도 그때 큰 사고 날 뻔했죠. 미국도.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이렇게 사고 나는 걸 일단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직접 그 목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용후 해결료를 처음에 원전을 지을 때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후 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단 한 개 국가도 없잖아요. 지금 다 임시 저장 꾸준히 임시 저장이나 중간 저장을 중간 하고 있죠. 저장하고 있고 예. 핀란드에 뭐 핀란드는 이제 지금 건설 중인데 아직 운영 중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핀란드랑 같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지층 처분이라고 지하 500m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500m 안에 구리 용기를 가지고 이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려고 했는데 구리 용기에 부식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광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만 년, 길게는 10만 년까지 이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을 못 내놓는 거고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을 짓고 중간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경주에 있는 그 맥스터나 이런 게 사실은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지만 중간 저장 시설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이에요. 네, 시간이 가면 이거를 또 다시 옮기고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적으로 이 핵발전에 대해서 뭐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정지가 191기가 되고 있지만 신규는 51기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거를 그 세계적인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뭐 중국에서는 예. 원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우리가 중지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자를 빼간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뭐 이런 소문과 뉴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뉴스들은 찬핵론자들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원자력 마피아, 냈죠. 원전 마피아 아니, 쪽에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요. 전문적인 수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우려되는 건 중국의 핵발전소가 우려가 되긴 하죠. 예. 왜냐하면 거기 터지면 편서풍 바람 그렇죠. 불면 우리 쪽에 맞아요. 오는데 예. 그나마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이유는 바람 방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예. 사고가 나면 그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중국 동해안 쪽으로 네. 해가지고 많이 건설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핵발전을 좀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왜냐하면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해결료를 발생시키고 있고 사고 났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가장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그거 한 게 지금 하고 미래 세대한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 논리를 들이대는 게 그 경제 논리라는 게 그냥 우리 세대의 경제 논리고 그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가는 건 그냥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아니 지금 예.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월성이든 고리든 이제 저게 가동이 정지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계속 늙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직 다른 대책이 대안이 없는 없죠. 대책이 없죠. 네. 왜냐하면 국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역대 정부가 뭐 이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뭐 전두환, 뭐 노태우, 뭐 김영삼, 뭐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 그 영구 처분, 최종 처분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기는 썼죠.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부안투쟁, 뭐 구럽도, 뭐 안면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게 사실은 핵폐기장을 정부는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반대한 거잖아요. 네. 구럽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활성단층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거기는 추진하다 못하고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아무도 그 부지 안전한, 그러니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한 부지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선정하지 못한 것이고,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화해가지고 요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왔던데 보니까 71만 베크렐 나온 것도 있더라, 월성에. 71만 베크렐이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안 와닿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영훈 교수는 아주 그 자극적인 레토릭으로 바나나 6개라고 해버리잖아. 예. 이게 이제 여기 같이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베크렐을 쳐보세요. 이게 1초에 몇 번 붕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해보죠. 예. 근데 71만 베크렐까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랬을 예. 때 저희가 이제 원안위에 물어본 거죠. 아니 이거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원안위가 하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방출하는 기준을 위반한 적은 없다, 한소원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를 희석해서 배출한다 이 뜻이에요. 희석. 물하고 섞어서 네. 농도를 떨어뜨려서 환경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기준치 미만이고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총량이 있잖아요. 이게 바다가 굉장히 넓어서 희석이 되지만 희석한다고 해서 그 방사선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어쨌든 그 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방사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핵발전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핵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71만 베크렐을 그쪽에 핵공학자 설명하면서 네. 초콜릿에도 220만 베크렐이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측정량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해서 방출이 된다거나 피폭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피폭이 된다면 단지 이게 71만 베크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일단 네. 아까 질문하신 게 베크렐. 베크렐이 뭐냐? 여기 보면은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이 1초마다 한 번 무너지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1만 베크렐은 1초마다
71만 번 무너지는 거죠. 예. 1리터, 무너진다는 건 뭐 파괴된다는 이렇게 그 붕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붕괴. 붕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리터 안에 아까 71만 3,100크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많은 양이고 아까 많은 양인데 바나나 6개라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했을 때 이게 71만 베크렐이라 하지만 네. 이게 예를 들어 균열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통해서 유출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뭐 이게 영향을 피폭이 받겠죠. 될 수 예. 있다면은 단지 그 처음 떠가지고 아까 관측정에서 발견된 그 양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지속적인 피폭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지금 거기 가보셨잖아요. 거기 나리에 가면은 네. 그 주민들이 천막 쳐놓고 지금 이주 대책을 지금도 요구하고 하고 있네요. 있는데 네. 6년 넘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나리 대책위에 한 분이 그 어머님이랑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자기가 살던 데랑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둘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몇 년 전인지 연도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하수를 마셨대요. 예. 지하수를 마시다 상수도를 이렇게 새로 놓은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1만 베크렐 이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주민들이 그 전에 네. 10년, 20년 지하수를 꾸준히 먹었는데 그 지하수에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이 71만 베크렐보다 훨씬 더 적은 양, 뭐 예를 들면 뭐 3,000베크렐, 뭐 7,000베크렐 이렇게 좀 수량이라도 계속해서 마시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 황보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발전소에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우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거든요. 예. 야, 참. 근데 이제 논란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안감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심어주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수산물을 조사하면 방사성 물질이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검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좀 100%는 아니지만 아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수산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성에서 삼중수소가 이제 검출이 됐다, 이만큼 조사가 됐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지금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적은 양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느냐, 뭐 일시적인 거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사업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이렇게 골고루 참여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자. 월성의 사용 해결료 수조는 이상이 없는지, 자, 저장 이거 한번 탱크는 봐주세요. 이상이 없는지, 예.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네. 아니 이리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이게 만약에 된 어떤 이슈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에 보수 야당이랄지 또 한수원이랄지 또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는 이게 무슨 괴담이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이렇게 너무 주장을 하고 괴담은 아니죠. 우리는 예.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지 없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그렇게 치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안전인데 예. 그게 아무리 자기들이 수치를 가지고 이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된 거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그럼 조사를 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안전한 걸 증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참여하는 조사기구 이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는 검토를 이제 한다고 두 가지 했으니까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냐 정확하게 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첫 네. 번째 정확하게 조사하는 거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사했을 때 그들이 말한 대로 이게 뭐 미량이라서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어떻게 결론을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설비가 그 방수 에폭시가 이게 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를 교체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는 조사하라. 두 번째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이 그 지하수에서 관측된 이 방사선 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기후 위기나 지진이나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한 집안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태풍 왔을 때 여섯 멈춰섰잖아요. 기가 예.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됐잖아요. 예. 소요전은 상실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그때 비상 디젤 발전기가 기동을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나 기후 위기에 이 발전소가 더 안전할 수 있게 안전 기준을 더 강화시켜라.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주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조사하라, 두 번째 설비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 수조 그 안쪽에 방수 기능을. 세 번째는 지진하고 이런 거로부터 더 안전 기준을 강화하라. 예, 이게 세 번째였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주장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주민들이 어쨌든 삼중수소에 지속적으로 피폭되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업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국가가 제시하라. 그리고 울산에 있는 뭐 특히 이제 북구를 중심으로 이 삼중수소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건강조사를 실시하라. 이게 이제 크게 네 번째 요구였던 거죠. 야, 이 여쭤보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근데 시간이 벌써 네. 2시간 네. 아까 흘렀는데, 시청자 의견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예. 뭐 방사능이 유출돼도 안전하다 하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안전하다 하고 원전이 설계 수명을 초과해도 안전하다 하고 이웃 나라가 사고로 방사능에 절여져도 안전하다 하고 뭐 그 밑에 건 그 밑에 건 제가 그 밑에 말이 이게 맞는 거예요. 보면은 음. 여기 이분 말씀하신 게 자기들 밥그릇이 안전하면 모든 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곡을 찔렀네. 그렇죠. 이 연구비, 그러니까 안전 비용은 쓰지 않으면서 연구비는 엄청 많이 나가요. 네. 연구비는. 네. 예. 이제 제가 그 언론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조금 놀랬던 것 중에 이게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건데 예. 월성 원전 방사능 어디서 얼마나 어디로 새는지 한수원도 원안이도 모른다. 뭐 네. 이렇게 요게 조금 많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아까 보내주신 자료들 요거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뭐 한 단어로 뭐 한 문장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게 핵발전을 이제 종료하는 게 맞죠. 예. 네. 예. 특히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렇죠. 발전소 열리기나 있고. 우리 최덕정 의원님. K방역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보가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 시민은 특히 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제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게 더 이상 누출을 막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린 뉴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급하게 섭외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이제 언론 모니터링만 쭉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울산의 언론들이 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도하는 위주로 이렇게 가버리면 실제로 이제 이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어떻게 찾아볼까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층 취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하셨죠. 예. 울산시당에서 예. 굉장히 저희는 반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문화를 작성해서 바로 빨리 잡아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MBC에서도 와서 자기들은 포항행 MBC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자기도 이렇게 뉴스를 하고 하려 했는데 없다가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입장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 관점에서 어찌든 정쟁이랄지 그 다음에 논쟁을 떠나서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발모가 어쨌든 이런 방송을 기획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좀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시민 활동가고 울산시에 살면서 이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을 우리 울산 시민들은 다 받으니까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언발모가 이런 것들을 울산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애써 주시고 계시니 네, 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 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안경 껴보세요. 안경 색깔이 다 똑같아. 이게 이게 마스크 때문에 자꾸 성에가 껴가지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 사실 제가 보면 이제 어렵잖아요. 기사 내용 보면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보고 나서 몰라. 아까 너무 어려워. 73만 뭐 베크렐 예. 그게 뭐지? 그냥 1초에 파괴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양. 것들을 와. 하여튼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쉬워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청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